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카이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타이거 세계 명작 다이어리 파브르 곤충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작은 앙리 파브르, 일러스트는 갈리아 번스타인, 미국 사람입니다. 갈리아 번스타인은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독보적인 그림 작가이고 모던 아트와 동양 예술, 스칸디나비아의 민속 예술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이고 그래픽적인 그림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졸업 후 톰 코디 디자인 회사에서 직물 프린트 아티스트로 일했고 현재 뉴욕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어린이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챕터 1. 노래기벌 신기함 마치술. 바구미가 살아있다. 드디어 봄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창밖을 보니 이미 봄꽃에는 춤을 춰가느라 정신없는 나비와 벌들이 북적이고 있다. 몇 년 전 내가 노래기벌을 만났을 때도 화창한 봄날이었다. 숲속 여기저기를 산책하는 중 여러 개의 벌집을 발견했다. 벌들이 그 주변을 윙윙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니 바로 노리기벌이었다. 예전엔 노리기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 벌은 주둥이가 삐죽 나온 바구미를 주로 잡아먹는다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리기벌집을 살펴보았다. 정말 책에서 본 것처럼 벌집 안에는 바구미가 있었다. 방마다 대여섯 마리는 돼 보였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바구미들은 한 마리도 썩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나 지금이나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한다. 노리기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벌집에서 바구미를 몇 마리 슬쩍 꺼내 집으로 가지고 왔다. 나는 바구미를 뒤집어 가며 등과 가슴 부위를 살피다가 해부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구미의 내장조차도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했다. 아니, 거의 살아있는 것과 똑같았다. 예전에 읽은 곤충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책에는 노래기벌의 침에 먹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 성분이 있어서 바구미가 잘 썩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관찰한 바구미들은 한 달 이상 두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물론 방부제가 엄청나게 강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내가 관찰한 바구미는 다리 관절도 부드럽게 잘 움직였다.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상처난 곳은 한두 군데도 없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바구미들이 여전히 호흡과 소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혹시 바구미가 살아있는 게 아닐까? 나는 이런 새로운 생각이 번뜩 들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역시나 그랬다. 노리기벌을 먹이던 바구미는 살아있었던 것이다. 바구미는 죽지도 않았고 방부제로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신경이 마비된 것 뿐이었다. 도대체 노리기벌은 바구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떻게 바구미를 마비시킨 것일까? 마취 전문 노리기벌. 나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노리기벌이 바구미를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노리기벌을 찾아지 않았다. 하지만 노리기벌은 내가 쫓아다니기에 너무나 빨랐다. 바구미를 잡아다가 노리기벌집의 앞에 놓아도 보았지만 노리기벌은 자신이 사냥하지 않은 먹이는 입도 대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 이 방법은 실패였다. 이번에는 노리기벌이 잡아온 바구미를 내가 잡아온 바구미와 슬쩍 바꿔봤다. 이 방법은 성공적이었다. 처음에 노리기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곧 내가 잡아온 바구미에 확 달려들더니 바구미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노리기벌은 우선 바구미의 긴 주둥이를 꽉 물어 바구미가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보둥그린 바구미 앞다리와 가운데 다리 사이쯤에 독침을 두세 번 쏘았다.
곤충은 죽을 때 흔히 몸을 부르르 떠는데 독침을 맞은 바구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되어 죽은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이 바로 마비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놀이기벌 독침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다. 놀이기벌은 왜 하필 바구미를 먹이로 삼았을까? 나는 곤충 관련 책을 여러 권 살펴보다가 한 책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곤충의 신경은 보통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이 신경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곤충도 있고 거의 맞붙어 있는 것도 있다고 했다. 바구미는 신경이 붙어 있는 곤충에 속한다. 그러니까 놀이기벌은 침 하나로 몸 전체를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 곤충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다. 물론 새똥구리나 통나무좀, 풍뎅이 부치, 미단벌레 같은 곤충도 신경이 이어져 있다. 하지만 새똥구리는 놀이기벌보다 훨씬 커서 사냥하기가 힘들다. 통나무좀은 또 너무 작아서 먹을 것이 별로 없다. 풍뎅이 부치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니 싱싱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놀이기벌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바구미와 비단벌레인데 놀이기벌 중에는 비단벌레를 즐겨 먹는 것도 있으니 이제 내 궁금증은 풀렸다. 놀이기벌은 아무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바구미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다. 몸 크기가 적당해서 잡아먹기 쉬운 먹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놀이기벌의 선택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에서 얻은 것일까? 아니면 타고난 본능에 따른 것일까? 나는 놀이기벌을 관찰하며 논문 한 편을 썼다. 곤충 친구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논문이었다. 나는 이 논문으로 프랑스 학술원에서 상까지 받았다. 곤충의 세계, 알면 알수록 그 신비로운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